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포도. 이 중에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 괜찮았던 음식이 독이 됩니다. 저는 22년간 콩팥 환자를 봐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드신다고 믿었던 그 과일들에 대해서요. 70세의 콩팥은 30대의 절반 속도로 독소를 걸러냅니다. 그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이 과일들을 계속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과일 1위부터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콩팥이 있습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 40세부터 매년 조금씩 기능이 줄어듭니다. 아프지 않아도, 아무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줄어갑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GFR,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30대에 100이던 이 수치가 70세가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필터가 반만 작동하는데 같은 양의 독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근육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순간부터 칼륨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콩팥은 망가지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 칼륨이 가장 많이 든 과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드시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바나나입니다. 달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65세 이후에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 422mg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1500에서 2000mg. 바나나 한 개가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을 한 번에 채웁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 개, 점심에 과일 조금, 저녁에 또 드시면 그날 하루 칼륨은 이미 한 개를 넘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10년째 매일 아침 바나나 한두 개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꼭 챙겨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라고.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드시던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문제는 콩팥이 약해진 이후에도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바나나를 드시고 계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양을 줄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바나나보다 더 위험한 과일이 있습니다. 갈아서 드시는 순간 칼륨이 3배로 농축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바로 그 주스입니다. 두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귤, 자몽, 레몬, 감귤류 전체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 갈아서 드시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렌지 한 개의 칼륨은 약 240mg입니다. 바나나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서너 개 들어갑니다. 한 컵에 칼륨 700mg이 넘습니다.
그냥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 과일이 갈아 마시는 순간 칼륨 폭탄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챙겨 드시던 그 주스가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칼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귤류는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몸속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콩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산성 음식이 들어올수록 이미 지쳐있는 콩팥이 2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칼륨 부담, 산성 부담. 두 가지가 동시에 콩팥을 압박합니다. 오렌지를 통째로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주스입니다. 착즙기, 믹서기, 시판 오렌지 주스. 형태가 무엇이든 갈린 순간 칼륨은 농축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주스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다음 과일은 건강식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의사가 권한 식단을 석 달간 충실히 따랐는데 오히려 콩팥 수치가 나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과일이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권하는 건강식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토마토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그 조언이 틀렸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초기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식단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셨고 매일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생으로도 드시고 토마토 주스로도 마시고 토마토 소스로 요리도 해 드셨습니다. 석 달 뒤 검사를 했습니다. 콩팥 수치가 오히려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찾다 보니 매일 드시던 토마토 식단이 원인이었습니다. 토마토 자체의 칼륨은 중간 크기 한 개에 약 290mg입니다. 혼자 먹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농축입니다. 토마토 소스 2스푼에는 토마토 대여섯 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 피자 소스, 토마토 통조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드신다고 믿었던 토마토 요리가 사실은 칼륨을 가장 빠르게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토마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스와 주스 형태만 피하시면 됩니다. 생토마토, 소량, 가끔. 이것이 콩팥을 지키는 토마토 섭취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일입니다. 달콤해서 방심하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시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도 15알과 밥 반 공기.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포도입니다. 포도는 과당과 포도당이 이미 분해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씹는 순간 혈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밥처럼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조용한 원인입니다. 당뇨 환자의 콩팥이 왜 빨리 망가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높은 혈당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조금씩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된 콩팥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포도는 칼륨도 문제지만 혈당을 통해 콩팥을 공격하는 두 번째 경로가 더 위험합니다. 과일도 결국 혈당입니다. 천연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4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포도.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후 콩팥이 약해진 이후에는 드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어머니께 드린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73살 어머니가 계십니다. 몇 해 전 어머니도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이 냉장고 정리였습니다. 바나나 버리세요. 오렌지 주스 버리세요. 토마토 소스 버리세요.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고 믿으셨으니까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다리가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이유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은 조용히 일하고 있고 조용히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렇지 않을 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리고 환자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일은 하루 한 가지, 소량만 드십시오. 한 번에 여러 종류를 섞어 드시면 칼륨이 빠르게 쌓입니다. 둘째, 갈거나 끓이거나 농축된 형태는 피하십시오. 주스, 소스, 말린 과일 모두 해당됩니다. 셋째, 1년에 한 번 콩팥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크레아티닌, GFR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기본 혈액 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콩팥은 훨씬 오래 버텨줍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전혀 드시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드실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과일들은 오늘 저녁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금지가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졌다고 해서 평생 과일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고르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과일들은 오늘 바로 드셔도 됩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칼륨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같은 칼륨이 들어와도 사과는 콩팥에 한꺼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 반 개 이하. 껍질째 드시고 갈아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칼륨 함량이 낮고 안토시아닌이 콩팥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콩팥을 해치는 과일이 아니라 콩팥을 돕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하루 한 줌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배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륨은 낮습니다. 콩팥이 수분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낼 때 배는 그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식사 후 소량, 통째로 드십시오. 배즙, 배음료는 피하십시오. 농축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과, 블루베리, 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륨이 낮고 농축하지 않고 소량으로 드십니다. 과일의 종류보다 드시는 방법이 콩팥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바나나가 있으십니까? 오렌지 주스가 있으십니까? 토마토 소스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드시는 양을 줄이는 것. 그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댓글에 오늘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적어주십시오. 바나나가 있으셨다면 바나나, 오렌지 주스가 있으셨다면 오렌지 주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개인 상황에 맞는 섭취 팁을 답글로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걱정되시는 분들, 이 영상 하나 공유해드리는 것.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효도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콩팥을 지키기 시작하신 겁니다.